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된 팀장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해킹 분석 실습에 대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개요, 프로젝트 개발 취지, 개발 환경, 고연 산출물,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학년으로서 여태까지 배웠던 공격 기법에 대해 실습을 하며 우리에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새로 배우는 기법들이 존재하면 새로 배우는 기점이 되어 보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취지로는 처음 해킹을 접하는 대상들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다양한 해킹 기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개발 환경으로는 칼리 리눅스, 파이참, 웹코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개의 시스템 결과물이 있는데 그중 백도어를 설명하게 된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백도어는 서비스 기술자나 유지보수 프로그래머들의 액세스 편의를 위해서 만든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를 이루는 말로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비상구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백도어를 칼리눅스에서 해커가 피해자 PC에 파일을 심어놓은 가정하에 파일을 이용하는 권한 상승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backdoor.c 파일을 제작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UID와 GID의 값을 0으로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루트 절대 권한자 앱으로 치면 관리자의 권한이 되는데요. 이 권한은 칼리눅스에서 모두 값을 0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backdoor.c를 칼리눅스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 루트 권한으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에 다른 계정도 해당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 변경을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여서 파일을 실행한 결과 보시는 사진과 같이 루트 권한을 취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힙스택 오버플로,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힙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힙 버퍼 오버플로우란 힙 데이터 영역에서 발생하는 버퍼 오버플로우의 한 종류이며 공격 기법 중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동적 메모리 할당 연결을 겹쳐 쓰고 함수 포인트를 겹쳐 써 나온 결과로 포인터를 교환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칼리 리눅스에서 루트 권한을 상승해 보았습니다. 먼저 소스 코드입니다. 이제 해당 헤더 파일 중에 3개의 헤더 파일은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헤더 파일을 사용했으며 2개의 헤더 파일 중 2개의 헤더 파일은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리눅스 환경 C 언어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읽고 쓰고 추가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헤더 파일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버프라는 변수와 데이터 파일의 변수에 이제 포인터와 멜럭을 주게 되어 이제 오버플로우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만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장면입니다. 컴파일을 하게 될 때 메모리 리눅스에는 메모리 보호 기법이 있는데 그 메모리 보호 기법을 해제하고 해당 메모리에서 실행 권한을 부여해주는 장면을 캡처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컴파일한 파일을 이제 헬로라는 데이터와 함께 실행을 시켜본 결과 이제 버프와 데이터 파일에 대한 거리의 값으로는 0x70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걸 10진수로 표시한 결과 112바이트라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해당 112바이트만큼의 만약에 데이터나 파일을 삽입하게 되면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112바이트라는 빈 공간에 만약 리눅스의 etc 섀도우에 있는 이제 로그인 정보에 대한 것을 기입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제 해당 코드에 대한 명령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이제 이 파일에 대해 실행하고 이제 etc의 섀도우에 들어간 결과 정상적으로 데이터들의 값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여기 코멘트라는 곳에 이제 이 A라는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 데이터 값들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다른 곳에도 넣었을 때는 오버플로우가 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자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저 아이디, 이제 아이디의 정보, 빈칸에는 원래는 비밀번호가 들어가고 0은 UID, 0도 GID인데 이거는 루트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멘트, 여기에 사용자의 이 정보가 원래 들어가는데 여기서 오버플로우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해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은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모색을 해서 시도를 했으나 이것도 성공하여 2억 자료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제 이제 그 해당 아이디에 대해서 루트에서 로그인을 한 결과 물론 이제 이런 칼리 리눅스에 대한 개발 오류 같은 것이 발생하긴 하지만 이제 whoamI로 이제 그 해당 로그인의 사용자 정보를 조사한 결과 루트라는 권한을 발생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발표를 맡게 된 1호학번 이재욱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해킹과 관련하여 IDS를 생각하였고, 네트워크의 특징 중 41가지를 가지고 있는 KD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41가지의 특징에는 프로토콜 유형, 네트워크 연결 시간, 연결 상태, 수신자로 보낸 바이트, 플래그, 쉘 프롬프트의 합계, 로그인 조건, 루트 설정 여부, 로그인 상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하여 인공지능으로 정상적인 패킷과 비정상적인 패킷이 들어올 때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라이브러리를 인풋해 줍니다. 제가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판다스, 넘파이, 시퀀셜 댄스, 액티베이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컨퓨전 매트릭스, 어큐레시 스코어, F1 스코어, 그리고 텐서플로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한 가지로 하는 것은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의 유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이제 그 치포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corrected.txt 파일이 원본 파일이고, corrected 1.txt가 제가 corrected text에서 가져온 한 8,000개 정도 가량의 데이터고, 이제 밑에 kddcup corrected.csv 파일이 교수님이 수업 중 주신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력 최대 컬럼을 20개, 출력 화면 크기를 1000으로 해서 눈으로 좀 잘 보이게끔 만들었고, 좀 편하게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컬럼 값을 전부 다 1부터 42까지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 값들이 범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범위들을 다 줄여주고 라벨링과 정교화를 같이 하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라벨링과 정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라벨링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리스트라는 변수의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 리스트에는 그 열에 해당하는 값에 중복되지 않는 값들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1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값이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1부터 들어가면은 중복되지 않은 값이 많을 경우에 크기가 다시 또 커지기 때문에 그 최대 길이만큼 이제 노멀이라는 변수에 넣고, 그 리셋이라는 것이 이제 1부터 진행한 정수인데 그 정수를 나누어 줘 가지고 0부터 1 사이의 값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반복문은 이제 리스트의 키들을 또 가져와 가지고 그 키들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원래 값에서 저희가 0부터 1까지의 실수로 변환해 준 값들을 넣어 주는 거고, inplace true를 사용해서 그 10호라는 변수를 이제
이제 값을 다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결과값입니다. 정상적인 데이터와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따로 라벨링을 전부 해주지 않은 이유가 정상적인 것은 무조건 1, 비정상적인 것은 무조건 0이기 때문에 노멀이라는 데이터가 정상적인 패킷입니다. 그 정상적인 패킷을 전부 다 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이 전부 다 0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나눌 건데 이제 트레인 테스트로는 이제 마지막에서 결과값을 뺀 것 특징들을 다 넣을 것이고 마지막에 테스트는 결과값을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하였고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여 이제 7대3 비율로 랜덤하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딥러닝 모델 구조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3층 응닉층을 3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뉴런은 30개, 50개, 마지막 결과는 하나로 하였고 이제 41개의 데이터의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초기 값은 41개로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렐로 함수와 마지막 결과를 출력하는 모델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민 스퀘어드 에러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였고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핏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 반복을 40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10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학습이 진행하고 난 뒤에 이제 예측을 해서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딕트 함수를 사용하였는데 프리딕트 함수만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실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실수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혼돈행렬과 뭐 정밀도와 재현율을 구할 때는 그 값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딕트 클래시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거는 0과 1이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밑에는 결과를 출력한 함수입니다. 저는 이제 로스와 그거 어큐리시를 에볼루레이트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였고 거기에 100을 곱해줘가지고 정확한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혼돈 행렬과 정확도 F1 점수로 모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 선언한 라이브러리 컴퓨전 매트릭스 어큐리시 스코어 F1 스코어를 사용해서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구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corrected 1점 텍스트 corrected 그 다음에 kddcup corrected.csv 파일로 결과를 제가 출력을 하였습니다. 위의 데이터는 그 원본에서 8,000개 정도 가져온 데이터였는데 원본보다는 일단은 정확도는 높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지 밑에 원본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교수님이 주신 kddcup corrected.csv 파일은 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제가 만든 코딩 쪽에서는 아주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모델로는 아마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해킹 분석 실습 웹 파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우선 버프슈트 툴에 대해 이해하고 다음으로 웹코드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먼저 프록시 인터셉트 파트인데 클라이언트가 서버 측에 요청하는 패킷을 방화벽 밖으로 나가기 전에 프록시로 패킷을 잡은 뒤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패킷 내용 중 주요 파라미터 및 유저 에이전트, 인코딩, 디코딩 값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바로 옆에 있는 인트루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브루트 포싱을 하는 기능인데 패킷 내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고 그 파라미터에 대해 개수를 맞추고 거기에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해서 복호화 비밀번호를 뚫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피터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이제 사용자가 번거롭게 웹페이지에서 URL을 변조하고 뭐 SQL 인젝션을 하고 뭐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왔다가 또 시도하고 이런 번거로운 그 과정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해당 요청에 대한 응답 패킷이 바로 옆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차별 대입 말고도 뭐 이것저것 URL 변조라든가 뭐 또는 디렉토리 인덱싱이라든가 이런 걸 시도할 때 요청 패킷에서 파라미터 값만 이렇게 변조를 해주고 우리 리스폰스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프록시를 멈추게 되면은 여태까지 눌렀던 샌드 버튼에 대한 패킷들이 전부 다시 서버 측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기능으로 축약해보고 웹코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특별히 알아두면 좋은 문제들 위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는 아래 위로 쿼리 체이닝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문제입니다. 파라미터 값에다가 SQL 인젝션을 사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뭐 or 구문이나 and 구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쿼리문을 삽입하고 뒤에 주석 처리로 하면서 완벽하게 성공적인 SQL 인젝션을 시키면서 공격하는 건데, 이 쿼리 체이닝이 특별한 점이 뭐 or이나 and 구문을 사용한 거는 그냥 데이터에 대한 열람 이렇게까지만 볼 수 있다면 유니온 SQL 쿼리 체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데이터베이스를 위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공격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니온을 이용하여 두 개의 테이블에서 이제 한 개의 테이블에 대한 속성값 또는 속성 이름, 속성에 대한 데이터셋 그것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공격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or 구문을 쓰고 뒤에는 이제 union select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SQL 인젝션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브루트 포싱을 하는 문제입니다. 프록시로 패킷을 잡은 뒤에 여기 보시면은 red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파라미터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브루트 포싱을 하는데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색깔에 대한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저도 이제 페이로드 리스트를 색깔로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브루트 포싱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결과 값을 봤을 때 결과 길이가 다 321, 321 하다가 퍼플에서 33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제 응답 패킷에서 congratulation 하면서 문제가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민감한 데이터 노출입니다. 예. 이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연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파라미터 부분을 보시고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누를 때마다 생성되는 start.mvc라는 헤더를 보면은 이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저 네임이랑 패스워드랑 다 나오는데 이 문제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데이터를 어느 곳으로 뭐 보내는 그런 패킷을 전송할 때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암호화해서 보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암호화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킹 실습하면서 참고했던 사이트들입니다. 감사합니다.